2024년 12월 서울 마포구의 한 대학병원 12층 병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회색빛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앉았다. 병실 침대 위에는 32살의 남자가 누워 있었다. 강태준. 한때는 건강했던 그의 몸은 이제 병마에 잠식되어 앙상해져 있었다. 6개월 전 태준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말했다. 6개월에서 1년. 그것이 그에게 남은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겨우 32살인데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지만 시간은 가혹했다. 항암 치료는 그의 몸을 더욱 쇠약하게 만들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다.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다. 형.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왔다. 강민준. 22살. 태준의 유일한 동생이었다. 대학교 3학년인 민준은 형의 병 소식을 듣고 매일 병원을 찾았다. 왔구나. 태준은 힘없이 미소 지었다. 민준은 형의 손을 잡았다. 한때는 크고 힘이 넘치던 형의 손이 이제는 뼈만 남은 것 같았다. 형, 오늘 컨디션은 어때? 그냥, 그렇지 뭐.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민준아, 응. 형, 형이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태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민준은 형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때 장난기 가득했던 그 얼굴에는 이제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뭔데, 형? 뭐든지 할게. 태준은 베드사이드 서랍을 가리켰다. 저기 봐. 상자가 하나 있을 거야. 민준은 서랍을 열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가 있었다. 들어보니 제법 무게가 느껴졌다. 그게 뭔데? 열어봐. 민준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하얀 봉투 10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각 봉투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1번부터 10번까지. 이게 뭐야? 민준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편지야. 너를 위해 쓴 거.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이 이제 오래 못 갈 것 같아서 너한테 남기고 싶은 말들을 편지로 썼어.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형, 무슨 소리야. 형은 괜찮아질 거야. 의사 선생님도. 민준아. 태준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현실을 봐야 해. 형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형, 울지 마. 형이 할 말 있으니까 잘 들어. 태준은 상자를 가리켰다. 이 편지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내 생일마다 하나씩 열어봐. 한 번은 내년 생일, 2번은 그 다음 해 생일. 이렇게. 왜 그렇게 해야 돼? 형이 너랑 함께 있어주고 싶어서. 비록 형은 곁에 없겠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너랑 계속 함께하고 싶어. 태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민준아, 너는 이제 22이야. 앞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이 많이 올 거야. 첫 직장, 사랑, 이별, 결혼, 아이. 그런 순간마다 형이 옆에서 응원해주고 싶었어. 민준은 말없이 울었다. 형의 손을 꼭 잡은 채. 형은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착하고, 성실하고, 꿈도 있고. 형이 없어도 너는 잘 살아갈 거야. 하지만 태준은 숨을 몰아쉬었다. 가끔은 형이 보고 싶을 거야. 그때 이 편지를 읽어. 형의 목소리가 들릴 거야. 민준은 상자를 꼭 안았다. 형, 나 형 없이 어떻게 살아? 살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태준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약속해. 이 편지들을 순서대로 열어볼 거지? 중간에 미리 열어보면 안 돼. 왜? 형이 너의 나이에 맞춰서 썼거든. 23 너에게 필요한 말. 25 너에게 필요한 말. 이렇게. 그러니까
꼭 순서대로 읽어야 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형. 약속할게. 두 형제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렸다. 조용하고 고요한 겨울 오후였다. 민준아. 응. 형은 후회 없어. 너라는 동생이 있어서 행복했어. 태준의 목소리는 평화로웠다. 형도 행복했어. 민준이 형이어서. 민준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형은 동생을 안아주었다. 그 품은 예전만큼 따뜻했다. 그날 저녁, 민준이 돌아간 후 태준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이제 그쳤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태준은 자신이 쓴 10통의 편지를 떠올렸다. 각 편지에는 동생이 앞으로 겪을 인생의 순간들에 대한 조언과 응원이 담겨 있었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형으로서 동생에게 해주고 싶었던 모든 말들. 잘 커라, 민준아. 태준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동생 곁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밤이 깊어갔다. 태준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도, 모레도 그가 숨 쉴 수 있는 날까지 동생을 생각하며 살 것이다. 그리고 떠난 후에도 편지를 통해 동생과 함께할 것이다. 2025년 1월, 태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의식이 혼미해지는 시간이 많아졌고 통증도 심해졌다. 가족들은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 민주는 학교를 쉬고 병원에 머물렀다. 형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경실을 지켰다. 가족 모두가 태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다. 어느 새벽, 태준이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 병실에는 민준만 있었다. 민준은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다. 민준아. 태준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민준은 깜짝 놀라 눈을 떴다. 형, 깼어? 민준은 형의 손을 잡았다. 물. 좀. 민준은 서둘러 물을 떠다 형에게 먹였다. 태준은 조금 마시고는 숨을 몰아쉬었다. 민준아, 편지 잊지 않았지? 응. 형, 걱정하지 마. 꼭 약속대로 읽을게. 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형이 너한테 못해준 게 많아. 미안해. 무슨 소리야, 형. 형은 나한테 다 해줬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 없이 어떻게 살아? 잘 살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태준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힘은 없었지만 따뜻했다. 민준아, 약속해. 행복하게 살겠다고. 형 때문에 슬퍼하지만 말고 형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 알았지? 민준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민준아. 형의 동생이 되어줘서. 태준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민준은 형의 손을 놓지 않았다. 1월 15일 새벽 5시 32분. 강태준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뒀다. 32년의 짧은 생이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영원할 것이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태준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했다. 민주는 형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다. 형,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줄 걸. 민준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다. 형이 없는 세상이 상상되지 않았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민주는 형이 남긴 편지 상자를 꺼냈다. 10개의 하얀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민주는 한번 봉투를 만졌다. 지금 당장 열어보고 싶었다. 형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하지만 형과의 약속이 떠올랐다. 생일마다 하나씩, 순서대로. 민주는 한번 봉투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다음 생일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형, 약속 지킬게. 잘 지켜볼게. 민주는 상자를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리고 형의 사진을 보며 오랫동안 울었다. 시간은 흘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민주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친구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민준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형이 자꾸 떠올랐다. 형과 함께했던 순간들, 형의 웃음소리, 형의 조언들, 모든 것이 그리웠다. 밤에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눈을 감으면 형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병실에 누워있던 앙상한 모습, 그 모습을 지울 수가 없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힘들어했다. 첫째, 아들을 잃은 슬픔은 컸다.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견뎌냈다.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형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은 가족은 조용했다. 태준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다. 민준아, 어머니가 조용히 불렀다. 응, 엄마, 형 생각 많이 나지? 응.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도 그래. 매일매일 보고 싶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 형 생각하면서 잘 살아야 해. 형이 그걸 바랄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행복하게 살라고. 형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알아. 엄마. 나 잘 살아볼게. 형을 위해서. 아버지는 말없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5월이 되었다. 거리에는 꽃들이 피었다. 생명이 넘치는 계절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겨울이 머물고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은 형이 다니던 회사 앞을 지나갔다. 문득 형이 저 건물로 출근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던 모습. 형. 민준은 발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먹먹했다. 형이 보고 싶었다. 너무나 보고 싶었다. 그때 누군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준이? 돌아보니 형의 대학 친구였다. 아, 안녕하세요. 태준이 생각하러 왔구나? 네, 나도 가끔 와. 태준이랑 여기서 점심 많이 먹었거든. 형의 친구는 씁쓸하게 웃었다. 태준이는 정말 좋은 형이었어. 너 이야기 정말 많이 했어. 그래요? 응. 동생 자랑 엄청 했지. 자기 동생이 얼마나 똑똑하고 착한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형은 정말 좋은 형이었어요. 그래. 우리 모두 태준이를 기억할 거야. 그리고 민준이 너도 형처럼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형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날 밤 민준은 달력을 보았다. 자신의 생일까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 6월 20일. 그날이 되면 형의 첫 번째 편지를 읽을 수 있었다.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형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조금만 기다려. 형, 곧 만날 수 있어. 2025년 6월 20일. 민준의 23번째 생일이었다. 아침에 눈을 뜬 민준은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했다. 단순히 생일이어서가 아니라 형의 첫 번째 편지를 읽을 수 있는 날이었다. 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여주셨다. 식탁에 앉은 가족은 조용했다. 태준이 없는 첫 번째 생일이었다. 빈자리가 너무 컸다. 민준아, 생일 축하한다.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다. 고마워요, 아빠. 오늘 형 편지 읽을 거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엄마. 그래. 형이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구나.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을 먹고 방으로 돌아온 민주는 서랍에서 상자를 꺼냈다. 5개월 만에 꺼내는 상자였다. 손이 떨렸다. 한 번 봉투를 꺼냈다. 하얀 봉투는 깨끗했다. 형의 필체로 1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다. 형의 필체였다. 민주는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민준아, 생일 축하한다. 23이 되었구나. 형이 너의 23 생일을 함께 축하할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라도 축하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민준아, 지금 많이 힘들지? 형이 떠나고 처음 맞는 생일이니까. 형도 너한테 미안해. 더 오래 곁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민주는 편지를 꼭 쥐었다. 하지만 민준아, 형은 너를 믿어. 너는 이 슬픔을 이겨낼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웃을 수 있을 거야. 형을 생각하면서도 편지는 계속되었다. 23은 중요한 나이야. 이제 곧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나이지. 형이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너무 조급해하지 마. 남들과 비교하지 마. 너는 너만의 속도로 가면 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도 23 때 많이 헤맸어. 뭘 해야 할지 몰랐고 불안했어. 하지만 그게 정상이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은 성장하는 거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민준아, 형은 항상 너를 응원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형은 너를 믿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형이 보증할게. 사랑한다. 내 동생. 언제나 내 편이야. 형이. 민주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형의 목소리가 서명하게 들렸다. 형이 옆에 있는 것 같았다. 고마워. 형. 정말 고마워. 민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위로의 눈물이었다. 형은 여전히 자신을 응원하고 있었다. 비록 곁에 없지만 이렇게 함께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친구들이 생일 축하를 해주러 왔다. 민주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형의 편지가 힘이 되었다. 민준아, 요즘 많이 힘들었지? 친구가 물었다. 응. 근데 오늘 형 편지를 읽고 좀 나아진 것 같아. 편지? 응. 형이 나한테 10년치 편지를 남겼어. 매년 생일마다 하나씩 읽으라고. 친구들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와, 정말 대단한 형이다. 그러게, 나도 그런 형이 있어서 행복해. 민주는 진심으로 말했다. 형이 없다는 슬픔은 여전했지만 형이 남긴 사랑은 더 크게 느껴졌다. 그날 밤 민주는 형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답장을 쓰기로 했다. 비록 형이 읽을 수는 없지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형, 편지 고마워. 형이 정말 보고 싶어. 하지만 형의 말대로 잘 살아볼게. 조급해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형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 사랑해. 형. 민준이. 민주는 답장을 형의 사진 앞에 두었다. 형이 읽어줄 것 같았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민주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쉽지 않았다. 서류에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다. 좌절감이 밀려왔다. 그럴 때마다 민주는 형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 남들과 비교하지 마. 너는 너만의 속도로 가면 돼. 형의 말이 위로가 되었다. 11월. 드디어 민주는 한 IT 기업에 합격했다.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민준에게는 첫 번째 기회였다. 합격했어요, 엄마. 민주는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정말 축하한다, 아들. 어머니의 목소리도 기쁨으로 가득했다. 형한테도 알려줘야겠다. 민주는 형의 사진 앞에 섰다. 형, 나 취업했어. 형이 응원해준 덕분이야. 고마워.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형이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같았다. 겨울이 다시 왔다. 형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민주는 형의 묘소를 찾았다. 하얀 눈이 묘비를 덮고 있었다. 형, 나 왔어. 민주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형 없이 1년을 살았어.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형이 남긴 편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민주는 형의 묘비를 쓰다듬었다. 다음 생일에는 2번째 편지를 읽을 거야. 형이 또 뭐라고 썼을지 궁금해. 눈이 계속 내렸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오후였다. 민주는 한참을 형 곁에 앉아 있었다. 형과 함께 있는 것 같았다. 형,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나 잘 살아볼게. 약속할게. 2026년 6월 20일. 민준의 24번째 생일이었다. 형이 떠난 지 1년 반이 지났다. 민준은 이제 직장인이었다. 회사 생활은 녹록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배우며 성장하고 있었다. 오늘도 2번 편지를 읽을 날이었다. 민주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상자를 꺼냈다. 2번 봉투는 여전히 깨끗했다. 민주는 설레는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다. 민준아, 24 생일 축하해. 이제 사회인이 되었을 것 같은데. 어때? 힘들지? 형도 처음 직장 다닐 때 정말 힘들었어. 실수도 많이 하고 혼도 많이 났지. 민주는 웃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민준아, 실수는 당연한 거야. 처음 하는 일인데 완벽할 수 없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형도 그렇게 배웠어. 편지는 계속되었다.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형한테 털어놔. 비록 대답은 못 해주지만 형은 듣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응원할 거야. 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민준아, 한 가지 더. 일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도 챙겨. 형은 건강을 너무 소홀히 해서 이렇게 됐어. 너는 형처럼 되지 마.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야근이 잦아서 건강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은 엄마 아빠도 챙겨봐. 형이 없어서 많이 외로워하실 거야. 내가 있어서 위로가 되실 거야. 편지의 마지막이었다. 민준아, 형은 내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 자랑스러워. 계속 그렇게 잘해. 형은 항상 내 편이야. 사랑한다. 형이. 민주는 편지를 읽고 깊은 숨을 쉬었다. 형의 조언은 여전히 정확했다. 마치 자신의 상황을 다 아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민주는 형의 조언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건강을 챙기고 부모님과 더 자주 연락하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다. 책임감이 컸지만 형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감을 가졌다. 실수는 당연한 거야.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 상사에게 칭찬을 받았다. 민주는 형의 사진 앞에 서서 말했다. 형, 나 해냈어. 형, 덕분이야. 가을이 왔다. 민주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다. 대학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것이다. 민준아, 미안해. 나 다른 사람을 만났어. 여자친구의 말에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3년을 함께 했는데 이렇게 끝나다니.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잘못은 없어.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아.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자친구는 그렇게 떠났다. 그날 밤 민주는 형의 2번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형한테 털어놔. 회사만이 아니라 모든 힘든 일에 해당하는 것 같았다. 형, 나 실연했어. 정말 힘들어. 민주는 형의 사진 앞에서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다음 날 민주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형의 조언대로 부모님을 더 챙기기로 한 것이다. 엄마, 주말에 집에 갈게. 그래, 좋지. 오랜만이네. 주말. 민주는 집에 갔다.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가득 준비하셨다. 엄마, 내가 설거지 할게. 그래, 우리 아들 다 컸네.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다. 민주는 설거지를 하면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가끔 형 생각나면 슬프지만, 이제는 좀 나아진 것 같아. 저도요. 형이 남긴 편지 덕분에 형이 여전히 곁에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민준아, 내가 있어서. 겨울이 다시 왔다. 민준은 시련의 아픔을 조금씩 극복하고 있었다. 일에 집중하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다. 형이 조언한 대로 운동도 시작했다.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선배 한 명이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아, 너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더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고. 그래요? 제가요? 응.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아.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형의 편지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형이 여전히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었다. 선배님, 제가 형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그래, 해봐. 민주는 형이 남긴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선배들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대단한 형이네. 동생을 그렇게 생각했다니. 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동생이에요. 민주는 진심으로 말했다. 형이 없다는 슬픔은 여전했지만 형이 남긴 사랑은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형의 묘소를 찾았다.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형을 만나고 싶었다. 형, 나 왔어. 민주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형 덕분에 나 많이 성장했어.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어. 형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눈물이 흘렀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슬픔보다는 감사의 눈물이었다. 고마워. 형, 나한테 이렇게 큰 선물을 남겨줘서. 나 열심히 살게. 형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2027년 6월 20일. 민준의 25번째 생일이었다. 형이 떠난 지 2년 반이 지났다. 민준은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끄는 팀원이 되어 있었다. 3번 편지를 읽을 시간이었다. 민준은 이제 이 순간이 기다려졌다. 형을 만나는 시간 같았다. 민준아, 25 생일 축하해. 어느덧 중반의 나이구나. 형이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지금 행복하니? 편지는 뜻밖의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한가? 형은 25대 되게 방황했어.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고민했지. 민준아, 너도 그럴 수 있어. 그게 정상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 자신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거야. 남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이야. 편지는 계속되었다. 민준아, 용기를 가져. 내가 원하는 일이 있다면 도전해봐. 실패해도 괜찮아. 형이 내 편이니까. 형은 언제나 너를 응원해. 민준의 가슴이 뛰었다. 사실 최근에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회사를 그만두고 스타트업에 도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불안했다. 안정적인 직장을 놔두고 불확실한 미래로 가는 것이. 그리고 민준아, 사랑도 해봐. 형이 없다고 너까지 사랑을 미루지 마. 좋은 사람 만나면 마음 열어. 행복할 자격 있어. 민주는 최근 회사에서 알게 된 여자가 떠올랐다. 기획팀의 지은이었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민준아, 25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좋은 나이야. 두려워하지 마. 형이 항상 내 곁에 있어. 사랑한다. 형이. 편지를 다 읽고 민주는 결심했다. 스타트업에 도전해보기로. 그리고 지은에게 용기 내어 말을 걸어보기로. 다음 주 민주는 지은에게 점심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지은 씨, 점심 같이 먹을래요? 좋아요. 지은의 대답은 밝았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민준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요즘 운동하고 있어요. 헬스장 다니고. 오, 저도 운동 좋아해요. 같이 운동할래요? 지은의 제안에 민주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몇 주 후, 민주는 지은에게 고백했다. 지은 씨, 지은 씨가 좋아요. 지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다. 저도요. 민준 씨.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민주는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다. 형이 응원해준 덕분이었다. 가을이 되었다. 민주는 스타트업 창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대학 동기 2명과 함께 사업 계획을 세웠다. 민준아, 진짜 할 거야? 지금 회사 그만두고?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도전해보고 싶어. 실패해도 후회 안 할 것 같아.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주는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아빠, 엄마, 저 회사 그만두고 창업하려고요. 부모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창업. 갑자기 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도전해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봐라. 내가 하고 싶은 거면. 고마워요, 아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들을 응원했다.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 와. 알았지? 네, 엄마. 12월. 민주는 회사를 퇴사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쉽지 않았다. 투자를 받기도 어려웠고 제품 개발도 난관에 부딪혔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형의 말을 떠올렸다. 용기를 가져. 실패해도 괜찮아. 형이 내 편이니까. 지은은 민준의 든든한 지원자였다. 민준아, 힘들지? 그래도 포기하지 마.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고마워. 지은아. 민주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민준의 스타트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첫 번째 투자를 받았고 제품도 출시했다. 형, 나 해냈어. 내가 응원해준 덕분이야. 민주는 형의 사진 앞에서 말했다. 그리고 형, 나 여자친구 생겼어. 정말 좋은 사람이야. 형이 만나봤으면 좋았을 텐데.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형이 응원해준 새로운 시작이 결실을 맺고 있었다. 어느 날, 민주는 지은을 부모님께 소개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준이 여자친구 지은이에요. 어머, 예쁘네. 어서 와. 어머니는 지은을 반갑게 맞았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지은 씨,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니. 민준 씨 잘 챙길게요. 식사 후, 민준은 어머니와 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지은이 어때? 좋아 보인다. 너한테 잘 맞는 것 같아.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형도 좋아했을 것 같아.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밤, 민준은 형의 3번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용기를 가져. 내가 원하는 일이 있다면 도전해봐. 형의 말대로 했고, 결과는 좋았다. 고마워. 형, 내가
용기를 줘서 나 이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 2028년 6월 20일 민준의 26번째 생일이었다. 스타트업은 안정궤도에 올랐고 지은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있었다. 4번 편지를 펼쳤다. 민준아, 26 생일 축하해. 이제 제법 어른이 되었구나. 형이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사랑하는 사람 있어?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있다고. 형은 26 때 정말 사랑에 빠졌었어. 그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했지.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때의 사랑은 진짜였어. 민준은 형이 사랑했던 사람이 궁금해졌다. 민준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중히 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형처럼. 민준의 가슴이 뭉클했다. 그 사람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 고맙다고 말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형은 그러지 못해서 후회가 많아. 편지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민준아, 결혼 생각도 해봐. 좋은 사람 만났으면 붙잡아. 형은 그 기회를 놓쳤어. 너는 놓치지 마. 민준은 지은을 떠올렸다. 결혼. 생각해 본 적 있었다. 하지만 아직 이르라고 생각했다. 민준아, 이른 게 아니야. 사랑은 타이밍이야.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면 그게 바로 타이밍이야. 형은 항상 내 선택을 응원해. 사랑한다. 형이 편지를 읽고 민주는 결심했다. 지은에게 프러포즈하기로. 준비는 치밀하게 했다. 지은이 좋아하는 바닷가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반지도 준비했다.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디데이. 민주는 긴장했다. 지은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환하게 웃으며 나왔다. 오늘 왜 이렇게 멋지게 입었어? 그냥 특별한 날이니까. 두 사람은 바닷가로 향했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해변을 산책했다. 지은아, 민준이 멈춰 섰다. 왜?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민준은 무릎을 꿇었다. 지은은 깜짝 놀랐다. 민준아, 지은아,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민준은 반지를 꺼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응, 좋아.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두 사람은 포옹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석양이 두 사람을 비췄다. 그날 밤 민주는 형의 사진 앞에 섰다. 형, 나 프러포즈 했어. 지은이가 좋다고 했어. 형, 덕분이야. 형이 용기를 줘서. 민주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가을에 두 집안이 만났다. 양가 부모님 모두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다. 민준이 엄마, 우리 사돈 됐네요. 지은의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러게요. 좋은 인연이에요. 민준의 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다. 하지만 태준이 없다는 게 아쉬웠다. 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어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형도 지금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결혼식 날짜는 다음 해봄으로 잡았다. 준비는 바빴지만 행복했다. 지은과 함께 웨딩홀도 보러 다니고 드레스도 골랐다. 민준아, 너무 행복해. 지은이 민준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나도. 지은아,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겨울이 왔다. 민준은 형의 묘소를 찾았다. 지은도 함께였다. 형. 지은이야. 내 약혼자. 인사드려. 오빠. 안녕하세요. 민준이 여자친구. 아니, 약혼자 지은이에요. 지은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오빠 만나지 못해서 아쉬워요. 민준이 형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정말 좋은 형이었다고. 민준은 지은의 어깨를 감쌌다. 형, 우리 내년 봄에 결혼해. 형이 축복해줘.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오후였다. 민주는 형이 자신들을 축복해주고 있다고 느꼈다. 새해가 밝았다. 2029년 민준과 지은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다. 청첩장을 만들고 하객 명단을 정리하고 예식장을 꾸몄다. 민준아, 형 사진도 놓을 거지? 지은이 물었다. 당연하지. 형도 우리 결혼식에 있어야 해. 민준은 형의 사진을 특별한 자리에 놓기로 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민준은 긴장되기 시작했다. 지은아, 나 떨려. 나도. 근데 행복해. 지은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정말 결혼하는 거야. 응, 정말로. 두 사람은 포옹했다. 형이 응원해준 사랑이 결실을 맺고 있었다. 결혼식 전날 밤, 민준은 형의 매번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결혼 생각도 해봐. 좋은 사람 만났으면 붙잡아. 형의 말대로 했다. 그리고 내일은 결혼식이었다. 고마워. 형, 내가 응원해줘서. 나 내일 결혼해. 행복할게. 민주는 형의 사진을 안고 잠들었다. 꿈속에서 형이 나타나 웃으며 축하해주는 것 같았다. 2029년 4월, 민준과 지은의 결혼식이 열렸다. 화창한 봄날이었다. 예식장은 하객들로 가득했다.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 모두가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러 왔다. 식장 입구에는 태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환하게 웃는 형의 모습이었다. 민주는 식이 시작되기 전 형의 사진 앞에 섰다. 형, 나 오늘 결혼해. 형도 함께 있어줘. 입장 음악이 흘렀다. 민준이 먼저 입장했고, 이어서 지은이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은은 정말 아름다웠다. 주례사가 진행되고 서약이 이어졌다. 신랑 강민준 씨, 신부 박지은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민준의 대답은 확고했다. 신부 박지은 씨, 신랑 강민준 씨를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지은의 대답도 똑같이 확고했다. 반지를 교환하고 두 사람은 키스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졌다. 민준은 지은을 꼭 안았다. 행복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이 보고 싶었다. 피로연에서 친구 한 명이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축하해. 형도 기뻐하실 거야. 고마워. 형도 여기 있는 것 같아. 민준은 형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일주일간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민준아, 너무 행복해. 매일이 꿈 같아. 나도. 지은아. 두 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아이는 몇 명 가질까? 지은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둘. 형제가 있는 게 좋잖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다. 작은 아파트에서 둘만의 보금자리를 꾸렸다.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다. 2029년 6월 20일. 민준의 27번째 생일이었다. 지은이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자기야, 생일 축하해. 올해는 내가 미역국 끓였어. 고마워. 지은아, 오늘은 5번 편지를 읽을 날이었다. 민준은 지은과 함께 편지를 열었다. 민준아, 27 생일 축하해. 어느덧 결혼도 했겠구나. 축하한다. 형이 결혼식에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은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형은 내 배우자가 누구든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어. 내가 고른 사람이니까 그 사람 잘해줘.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줘. 민준은 지은을 바라보았다. 사랑해, 지은아. 나도 사랑해, 민준아. 편지는 계속되었다. 결혼 생활은 쉽지 않을 거야. 다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준아, 아이도 생각해봐. 형은 조카를 볼 수 없어서 아쉬워. 하지만 내가 좋은 아빠가 될 거라는 건 알아. 민준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이, 생각해 본 적 있었다. 민준아, 행복해라. 그게 형이 바라는 거야. 사랑한다. 형이. 편지를 다 읽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민준아, 형이 정말 너를 많이 사랑했구나.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응. 나도 형을 정말 사랑해. 그날 밤 두 사람은 아이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아, 우리 아이 가질까? 응. 좋아. 나도 원해. 두 사람은 결심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로. 가을이 되었다. 기쁜 소식이 들렸다. 지은이 임신한 것이다. 민준아, 나 임신했어. 지은은 기쁨에 넘쳐 말했다. 정말, 정말이야? 민준은 지은을 조심스럽게 안았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새 생명이 그들에게 오고 있었다. 형한테 알려줘야겠다. 민준은 형의 묘소를 찾았다. 형, 나 아빠 될 거야. 형이 조카가 생기는 거야. 기쁘지? 민준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겨울 내내 지은의 배는 점점 불러왔다. 민준은 지은을 극진히 돌봤다. 자기야, 뭐 먹고 싶어? 응. 떡볶이? 알았어. 사올게. 민준은 지은의 사소한 요구도 다 들어주었다.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아기 이름을 고민하고 있었다. 남자아이면 뭐라고 지을까? 태민이 어때? 형 이름 한 글자 넣어서. 좋아. 형도 기뻐할 거야. 여자아이면? 지유? 자유롭게 살라는 뜻으로. 그것도 좋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다. 아기가 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렸다. 봄이 다시 왔다. 지은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민주는 긴장했다. 자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지은이 오히려 민준을 안심시켰다. 3월 말, 진통이 시작되었다. 민준은 지은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몇 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의사의 말에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지은아, 고생했어. 정말 수고했어. 우리 아기 봤어? 정말 예쁘지? 응. 정말 예뻐. 민주는 아기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무게가 느껴졌다. 태민아, 아빠야, 잘 왔어. 민주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형, 태민이가 태어났어. 형, 이름 한 글자 넣었어. 형도 기뻐해줘. 민주는 형을 떠올리며 감사했다. 형이 응원해준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 2030년, 민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빠가 되었고 스타트업도 성공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형이 그리웠다.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형의 조언이 절실했다. 태민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첫 돌을 맞이했고 걸음마도 시작했다. 아빠, 태민이가 민준을 향해 걸어왔다. 비틀거리면서도 용감하게. 잘한다. 태민아. 민준은 아들을 안아 올렸다. 행복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컸다.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6월 20일. 민준의 28번째 생일이었다. 6번 편지를 읽을 시간이었다. 민준아, 28 생일 축하해. 아빠가 되었을 것 같은데. 너 때 멋지지? 형이 조카를 볼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워.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형은 아빠가 되어보지 못했지만 너는 분명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착하고 책임감 있으니까. 편지는 아버지로서의 조언으로 이어졌다.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아.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화도 날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그 작은 생명은 너를 필요로 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줘. 안아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형이 아빠한테 못 받았던 것들 있잖아. 너는 그러지 마. 민주는 어릴 적 아버지가 바빠서 함께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형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민준아, 아내도 잘 챙겨줘. 육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함께 하는 거야. 지친 아내를 위로해주고 도와줘. 편지 마지막이었다. 민준아, 너는 이미 좋은 아빠야. 형이 보증할게. 조카 잘 키워줘. 형 대신 사랑한다. 형이. 민주는 편지를 읽고 결심했다. 형이 말한 대로 좋은 아빠가 되기로. 매일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아내도 잘 챙기기로. 그날부터 민주는 변했다. 회사 일이 바빠도 저녁에는 꼭 집에 왔다. 태민이와 놀아주고 지은의 육아를 도왔다. 자기야, 오늘 회의 안 끝났어? 응, 일찍 끝냈어. 태민이랑 놀고 싶어서. 지은은 고마운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 민준아. 가을이 되었다. 태민이는 이제 제법 말도 하고 뛰어다녔다. 민주는 주말마다 태민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다. 아빠, 그네, 그래, 그네 타자. 민주는 태민이를 그네에 태우고 밀어주었다. 태민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아빠, 좋아. 아빠도 태민이 좋아. 민주는 행복했다. 형이 조언해준 대로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다. 겨울, 태민이가 열이 났다. 높은 열에 민준과 지은은 걱정이 태산이었다. 자기야,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빨리 가자. 밤늦게 응급실에 갔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민주는 아이가 아픈 것을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다. 괜찮을 거예요. 며칠 푹 쉬면 나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안심했지만 민준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집에 돌아와 태민이를 재운 후 민준은 지은에게 말했다.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 그래도 우리 잘하고 있어. 태민이 보면 알잖아. 얼마나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지. 지은의 말에 민준은 위로를 받았다. 2031년이 되었다. 태민이는 이제 두 돌이 되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 아빠, 놀아줘. 그래. 뭐하고 놀까? 자동차. 민주는 태민이와 자동차 놀이를 했다. 소소하지만 행복한 순간이었다. 어느 날, 민주는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 태민이를 데리고 할아버지, 태민이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오냐, 우리 손주. 할아버지는 태민이를 안아 올렸다. 민준아, 너 정말 좋은 아빠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고마워요, 엄마. 형도 기뻐할 거야. 내가 이렇게 잘 키우는 모습 보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 덕분이에요. 형이 조언해줘서. 그날 저녁, 민주는 형의 묘소를 찾았다. 태민이를 데리고. 태민아, 여기 큰아버지야.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태민이가 묘비를 향해 인사했다. 형, 태민이 봤지? 잘 크고 있어. 형이 조언해준 대로 사랑 많이 주면서 키우고 있어. 민주는 형에게 감사했다. 형의 편지가 없었다면 좋은 아빠가 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봄이 왔다. 민주는 태민이와 함께 벚꽃 구경을 갔다. 아빠, 예뻐. 태민이가 벚꽃을 보며 감탄했다. 그래, 예쁘지? 민주는 태민이의 손을 잡고 벚꽃길을 걸었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형이 함께 있는 것 같았다. 형, 고마워. 나 좋은 아빠가 되고 있어. 내가 응원해줘서. 민주는 마음속으로 형에게 감사를 전했다. 2032년
민준의 삶에 시련이 찾아왔다. 스타트업이 위기를 맞은 것이다. 큰 투자자가 손을 떼면서 자금난이 발생했다. 민준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동업자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일단 침착하게 대응하자.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민준도 불안했다. 회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지?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은은 걱정하는 남편을 위로했다. 자기야, 괜찮아. 우리 함께 헤쳐나갈 수 있어. 고마워. 지은아. 6월 20일. 민준의 29번째 생일이었다. 7번 편지를 읽을 시간이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봉투를 뜯고 편지를 펼쳤다. 민준아, 29 생일 축하해. 인생의 고비를 맞이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낫니? 형도 29대 큰 실패를 경험했어. 민준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지? 사업이든 일이든 인간관계든 뭔가 큰 시련이 왔을 거야. 그게 인생이야. 평탄하기만 한 인생은 없어. 편지는 위로의 말로 이어졌다. 하지만 민준아, 포기하지 마. 이건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형도 그때 실패를 통해 많이 배웠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넘어졌을 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넘어진 채로 있으면 안 돼. 일어서서 다시 걸어가는 거야. 편지는 구체적인 조언으로 이어졌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가족, 친구, 동료들이 있잖아. 그들이 힘이 되어줄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준아,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질 거야. 형이 보증할게. 너는 해낼 수 있어. 사랑한다. 형이. 편지를 읽고 민준은 힘을 얻었다. 형의 말대로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민준은 직원들을 모았다. 우리 회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함께 이겨냅시다. 직원들은 민준의 진심을 느꼈다. 모두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민준은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다녔다. 거절도 많이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형의 말을 떠올리며 계속 도전했다. 가을. 드디어 새로운 투자자를 만났다. 민준의 열정과 비전에 감동한 투자자는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성공합시다. 감사합니다. 민준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형이 응원해준 덕분이었다. 회사는 다시 일어섰다. 직원들도 사기가 올랐고 새로운 제품도 성공적으로 출시되었다. 민준아, 우리 해냈어. 동업자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래, 우리 해냈어. 민준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겨울. 민준은 형의 묘소를 찾았다. 형, 나 위기를 이겨냈어. 형이 응원해준 덕분이야. 고마워. 눈이 내렸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오후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은 지은에게 전화했다. 자기야, 나 집에 가는 길이야. 뭐 먹고 싶어? 응.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아.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가족이 있어서 행복했다. 2033년이 되었다. 태민이는 이제 4살이 되었고 지은은 다시 임신했다. 둘째 아이가 오고 있었다. 자기야, 이번엔 딸이면 좋겠다. 나도 딸 키워보고 싶어.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다. 봄. 둘째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지유였다. 지유야, 잘 왔어. 아빠야. 민주는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행복했다. 형. 지유가 태어났어. 우리 딸이야. 예쁘지? 민주는 형에게 감사했다. 시련을 극복하고 더 큰 축복을 받았다. 2034년 6월 20일. 민준의 32번째 생일이었다. 형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나이였다. 민준은 감회가 남달랐다. 오늘은 마지막 편지를 읽는 날이었다. 10번 편지. 10년간 함께해온 형의 편지가
오늘로 끝났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10번 봉투를 꺼냈다. 지은과 아이들도 함께 있었다. 아빠, 그게 뭐야? 태민이가 물었다. 큰아버지가 아빠한테 남긴 편지야. 민주는 봉투를 천천히 뜯었다. 마지막 편지였다. 민준아, 32살 생일 축하한다. 형이 떠났던 나이구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10년을 잘 살아왔다는 증거야. 자랑스럽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거야.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그 모든 순간에 형의 편지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 편지는 회상으로 이어졌다. 형은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 어릴 때 같이 놀던 것, 고민 상담해주던 것, 함께 웃고 울던 것.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야. 민주는 어린 시절 형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민준아, 형이 일찍 떠나서 미안해. 더 오래 곁에 있어주고 싶었어. 내 결혼식도, 조카들 탄생도,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어. 민주는 소리내어 울었다. 지은이 민준의 어깨를 감쌌다. 하지만 민준아, 형은 후회 없어. 짧았지만 너와 함께한 시간은 형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민준아, 이제 형의 편지는 끝이야. 하지만 형은 항상 내 곁에 있어. 마음속에, 추억 속에. 그리고 언제든지 형이 보고 싶으면 이 편지들을 다시 읽어. 형의 목소리가 들릴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너는 정말 잘 살았어. 형이 자랑스러워. 그리고 이제는 형 없이도 괜찮아. 내가 충분히 강하니까. 내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민주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지은, 태민, 지우.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었다. 행복해라, 민준아. 그게 형이 바라는 전부야. 매일 웃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 형은 항상 너를 응원해. 평생 사랑한다. 내 동생. 형, 태준이. 편지를 다 읽고 민주는 한참을 울었다. 10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형이 떠난 후 겪었던 모든 순간들. 형의 편지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고마워. 형, 정말 고마워. 지은이 민준을 안았다. 아이들도 아빠를 안았다. 아빠, 울지 마. 태민이가 아빠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괜찮아, 태민아. 아빠는 행복해서 우는 거야. 그날 저녁, 가족 모두 형의 묘소를 찾았다. 형, 우리 왔어. 가족들이야. 민주는 형에게 가족을 소개했다. 형, 고마워. 10년간 함께 해줘서. 너 덕분에 나 잘 살았어. 태민이와 지우도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큰아버지, 감사해요. 민주는 형의 묘비를 쓰다듬었다. 형, 이제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항상 형을 그리워할 거야. 사랑해, 형. 집으로 돌아와 민주는 10통의 편지를 모두 꺼내 펼쳤다. 10년간의 기록이었다. 형의 사랑이 담긴 기록. 자기야, 이 편지들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이 물었다. 소중하게 보관할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 보여줄 거야. 큰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좋은 생각이야. 밤, 민주는 형에게 마지막 답장을 썼다. 형, 10년간의 편지 고마웠어. 형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 거야. 형의 조언대로 잘 살았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형,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형한테 내 이야기 많이 들려줄게. 기다려줘. 평생 형을 사랑하는 동생. 민준이. 민주는 답장을 형의 사진 앞에 두었다. 형이 읽어줄 것 같았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별을 바라보며 형을 떠올렸다. 형은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잘 자, 형. 내일도 열심히 살게. 민주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꿈속에서 형을 만날 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 날, 민주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가족과 함께 웃고, 일하고, 살아갔다. 형이 바랐던 대로 행복하게. 형의 편지는 끝났지만 형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민준의 마음 속에,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